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연애는 4년 정도 되었고 결혼한 지는 2년 된 신혼부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1살 차이로 30대 초반이고요. 연애 초반부터 다툼이 조금씩 있긴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사소한 걸로 자주 다투는 편이었어요. 저는 소소하게 신경 써주고 관심을 표현해주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고 남편은 기분 좋을 때는 다정하지만 평소 무뚝뚝한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 발렌타인 때 약소하게나마 제가 초콜릿을 선물하면 남편은 사주겠다고 약속은 해도 일이 있으면 까먹어요. 제가 좀 많이 서운해 했었죠. 집안일에서도 여자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분이 남자보다 많다고 해야 할까? 남편은 내가 신경 쓰는 만큼 집안일을 챙기는 부분이 부족해 보이고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도와준다는 느낌? 시켜서 겨우 한다는 느낌? 같이 맞벌이여서 힘든데 왜 내가 하는 일이 더 많지? 라고 본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서운해지면 잔소리를 늘어놓게 되고 싸움으로 이어졌어요. 남편은 자신에게 섭섭해하는 저의 모습을 매우 불쾌해했어요. 난 할 만큼 했는데 너 왜 자꾸 모자란다고 해? 또야? 이런 식으로요. 저도 분명 남편을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뭐든 함께하고 공유하고 싶어 했어서 남편을 유독 피곤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남편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했어요. 주말에 게임을 한다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보면서 멍 때리고 싶다든지. 근데 남편은 9시 출근에 6시 퇴근하는 직장인이고 저는 오후 3시쯤 출근해서 밤 12시는 되어야 퇴근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업무 시간이 맞지 않아서 거의 평일에는 얼굴을 못 보다시피 하니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 부둥켜 안고 관심받고 싶어 했던 것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동안 저에게 얼마나 기다려온 시간이었는지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방전되고 싶어 했었던 거죠. 제가 자기의 휴식을 방해하면 툴툴거려요. 집안일을 부탁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투덜투덜. 좋은 게 좋은 거란 마음으로 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힘든 일이 있어도 표현하지 못하는 저와는 달랐어요. 기분 나쁜 일에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기분이 나빠지면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물건을 쿵 놓는다든지 낮은 목소리로 욕을 한다든지요. 그러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지 않아져서 왜 그런 식으로 표현하냐고 다그치게 돼요. 저희가 싸운 날은 1달 전 일요일이에요. 남편이 피곤하다면서 주말 내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 역시 그때 업무상 바쁘다 보니 몇 주간 토요일, 일요일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고요. 주말에 쉬는 기분이 좋지 않았던 남편한테 짜증을 내게 됐어요. 결국 싸움으로 이어졌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정말 성격이 안 맞는다. 내가 툴툴거리고 짜증내는 성격인 거 알고 고치려고 노력해왔는데 너 만나고 같이 사는 동안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진짜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인지 의문이 든다. 이혼하자. 라고 얘기 후 나가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나 술이라도 마신 건지 12시가 돼서야 만취 상태로 들어와 짐 챙겨서 차키 들고 나가려고 하길래 취한 것 같은데 안방 침대 위에서 자라고 저는 자리를 비켜줬어요. 맨 정신에 얘기해봐야겠다 싶어서 다음 날에도 다다음 날에도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지만 카톡 하나 없었기에 수요일 아침에 출근 전에 일어나서 잡으며 계속 이렇게 지내야 하냐고 이혼 얘기 진심이냐고 물었죠. 그런데 진심이래요. 저랑 살기 싫대요.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혼 얘기만 벌써 3번째거든요. 서로 성격이 안 맞는 탓이라며 정리하자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네 생각은 충분히 알았으니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 라고 말하니 어떻게 성격을 고칠 수 있겠냐며 지금까지 충분히 노력했는데도 답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섭섭했던 것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 혼자 담아두는 성격이기에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자는 심리도 모르겠고 너무나 큰 충격과 배신감에 당신도 이혼을 할지 말지 깊이 생각해보라고 이제와 이런 얘기가 무슨 소용이냐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를 가져와서 식탁 위에 올려두고 출근했네요. 남편이 서류 보고 전화 오더니 이게 너의 진심이냐 되묻더라고요. 진지하게 생각 중이다 라고 하니 전화를 끊고 지금까지 1달째 서로 없는 듯 지내고 있습니다. 중간에 저희 엄마 환갑생신도 있었는데 그냥 지나갔고요. 저희 엄마가 사위라고 엄청 예뻐하고 챙겼는데 자기 생일에도 용돈 두둑히 보내고 그렇게 챙겼는데 고작 문자 한 통 보냈더라고요. 4월 초였던 결혼기념일 역시 그냥 지나갔어요.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주말엔 늦게까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선 잠만 자네요.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연고가 많이 없어서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 그 사람에게는 저와의 불편한 시간을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보다 자유를 찾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커 보여요. 마음 한구석에 연애할 때 이 사람이 저에게 했던 믿음, 결혼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모두 함께 이겨내자는 약속, 모두 더덥고 거짓말 같아 보여 저는 마음이 하루하루 무너지는데 얼른 정리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되는데도 혹여나 이 사람이 저와 대화를 다시 시도하지 않을까 지친 마음을 달래고 저에게 다시 와서 그렇게 냉정하게 쏟아냈던 말들을 담으려 노력해주지 않을까 이런 미련이 자꾸 남아 가슴이 쓰리네요. 추가, 조언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몇 시간이고 고민하다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리는 건 난생 처음인데 진지하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댓글들로 응원도 해주시고 정신 차리라고 따끔하게 말씀해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난 시간이 저에게 정말 악몽 같아서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이며 고민이 끝나지 않아 앞으로도 힘들 각오를 해야 되지만 생각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제 글을 쓰고 퇴근하면서 소리내어 엉엉 울었어요. 적막한 집, 남보다 못한 남편. 정말이지 소중하게 마련한 우리의 집이 끔찍한 곳이 되어버렸네요. 저에게는 상상조차 힘든 나날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해주신 분 중 친구 아내분 남편 이야기가 많이 공감되었어요. 사실 친구 아내분처럼 속상해도 뭐든 봐주는 그런 와이프는 아니었지만 남편이 가장 필요할 거라 생각되는 부분, 가장 원했던 걸 제가 채워주지 못했다는 점, 그런 점은 저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제 잘못, 실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전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글을 쓸 때도 객관적이게 쓰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지만 사실 내 이야기를 내가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한마디로 보태보자면 남편은 연애 때는 전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무척 노력해주는 사람이었고 성실했고 저를 우선적으로 생각했었어요. 다투더라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저를 다독였고 뭐든 같이 하고 공유하고 싶어 했었죠. 연애와 결혼 도합 6년이라는 그 시간이 소중함이 아닌 익숙함으로 변질되어 버린 걸까요? 내가 힘들다고 가정도 아내도 헌신짝 버리듯 함부로 대하는 그의 모습은 정말이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동의하듯 그래 이혼하자고? 그럼 이혼하자 한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엔 어떻게 해야 당신을 도울 수 있는지 물었고 이혼하자는 이야기가 무려 세 번째 나온 그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을 잡고 싶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마치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들로 신뢰를 상산조각 내버리더군요. 싸울 수는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문제 역시 있을 수 있죠. 사는 게 힘든 건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식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벌써 한 달째 남편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선택을 저에게 떠넘기네요. 처음 글을 쓸 때는 쓰지 않았지만 2주 전에 집에 들어와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봤냐고, 자긴 결정 못했다고, 도망치기 바쁜 그런 사람에게 저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던 스스로를 좀 더 귀하게 여기고 이곳에서 얻은 조언, 충고들은 모두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벌써 보름이나 지났네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너무나 갑갑한 휴기가 될 것 같아 망설였지만 속 시원히 털어내고 싶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로 왜 남편이 저에게 맞추기만을 원하냐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저는 제 뜻대로만 맞춰달라 말한 적 없어요. 함께 노력하자였죠. 왜 우리의 집에서 자기만 눈치가 보인다는 거죠? 주말 아침마다 제가 사랑해달라고 조르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뗐으니까요. 맞벌이니 같이 해야 할 집안일들을 왜 제가 정리해서 전달해야 하나요? 남자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정말로 저에게 원하는 게 뭐였던 걸까요?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되 간섭하지 않는 엄마가 필요했던 게 아닐까요? 제가 느끼기론 남편은 제가 없어도 잘 지내온 것 같더군요. 물론 신경 쓰이긴 했겠죠. 하지만 마주치지를 않으니까요. 평일에도 친구들, 회사 사람들과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고 어쩌다 집에 있는 날엔 배달음식 시켜 먹고 술 마시고 자고 있거나 하더라고요. 주말엔 늘 핸드폰을 잡고 있었고 약속 잡기 바빴어요. 그런 동안 집에서 해야 할 일들은 서로 각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설거지를 못하고 나가면 남편이 해놓고 제가 청소, 빨래를 한다던지요. 잔소리를 안 해도 해야 할 부분을 알아서 찾아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넘도록 시간은 흘러만 갔고 저는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할 지경이 됐어요. 근데 지난주 토요일에 남편이 저와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남편의 입장을 대충 제가 정리해보자면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무척 힘들었다. 물론 친구들 만나고 회사 일이 바빠 술을 마시고 오는 날이 잦았지만 나는 울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속상했다. 물론 네 걱정도 되었다. 네가 많이 힘들까봐. 정작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 웃는 얼굴이 보고 싶어서 얼른 화해하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가 화해하고 나서도 분명히 다시 또 싸울 우리 모습을 감당하기 힘들다. 나는 여전히 너에게 툴툴거리며 습관적인 짜증을 낼 것이며 너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연애하고 만나온 시간 동안 나도 나의 좋지 않은 습관을 고치려 노력했고 너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지만 기분이 나쁘고 힘들 때마다 서로 으르렁거리지 않았냐. 온갖 말로 상처를 주면서 싸우다 보니 네가 너무 밉다. 더 미워지기 전에 끝내는 게 맞다. 더 이상 노력할 자신이 없다. 너는 한 달 동안 무슨 생각을 했냐?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해서 산다는 게 연애 때와는 다르지 않지 않냐? 함께 삶에 맞춰간다는 것은 당연한 힘든 일이다. 우리가 싸울 때 이기적인 마음으로 서로 헐뜯고 공격했던 것은 맞다. 하지만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오빠가 처음에 나에게 이혼하자고 했을 때도 그런 과정들이 너무 많이 힘들었기에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벌써 세 번째다. 이것은 아니지 않나? 노력할 자신이 없다고 벌써 혼자서 결론을 내렸으면서 내 생각을 묻는 건가? 아니면 혼자서만 노력하길 바라는 건가? 부부라는 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입장이었고요. 함께 노력할 수 없다라는 말을 제가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몰라요. 계속 그 말만 반복해서 그럼 이혼서류 작성하면 되는 거냐? 라는 말에 잠시 거실로 나갔다 오더니 갑자기 노력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없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요. 저는 사실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이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 내 마음을 이용해 먹는다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 달이 넘도록 와이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다 자신의 기분만을 먼저 생각하고 친구들과 시간 보내며 자기 삶을 살기 바빴던 가족 아닌가요? 가족이 이런 건가요? 내가 힘들 때 내칠 수 있는? 저는 사실은 화가 났어요. 모멸감이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티는 내지 않았어요. 노력해보자 말해줬으니까요. 그래서 딱 한마디. 당신은 당신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나는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끝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것도 정말 웃긴데 제 생일이었는데 생일 전전날까지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서 나가더라고요. 보통 생일 땐 제가 12시가 거의 다 되어서 집에 들어오니 전날 밤에 챙겼었죠. 근데 특히 생일 전전날 밤에 술을 정말 얼마나 마신 건지 떡이 돼서 온 집안에 이불에다가 다 토해놓고 진짜 그거 치운다고 새벽 5시까지 잠도 못 자고 다음날 출근했거든요. 그러고선 다음날 기억 안 난다고 속이 안 좋아서 술병 나서 연차까지 쓰고 하루 종일 집에 누워있는 모습 보는데 정말 열불이 터지더라고요. 지난주 주말에 노력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그 사람에겐 뭐였을까요? 생일을 챙기고 안 챙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이건 아니지 않은가요? 내일 무슨 날인지 아냐고 하니까 내일 생일이란 건 알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지금 평소처럼 생일 안 챙겨줬다고 시위하는 거냐며 굳이 챙겨야 하냐며. 자신은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러고 싶은데 장모님 생일이던 결혼기념일이던 생일이던 무슨 날이 이렇게 많은 거냐며 자신은 혼자 살아야 되나 보다 라고 성질을 있는 대로 내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죠.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야기 끝냈어요. 다음날 시어머니께 생일 축하한다고 연락 온 거 전부 답장 안 했고요. 저도 제 할 일 했습니다. 현실 도피하고 싶은 기분이더군요. 생일 당일날 12시 다 되어서 집에 가니 어디서 사온 미역국과 케이크는 있더라고요. 생일 축하한다며 이야기 좀 마저 하자길래 할 말 있음 해보라 했더니 저만 보면 화가 난대요.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안 느껴진대요. 말도 안 통한대요. 네 입장이 전혀 공감이 안 되고 그래서 그때도 그냥 듣고만 있었거든요. 말하면 싸우니까요.
근데 어제 말이죠. 생일날 축하한다고 연락 오신 시어머니 문자에 답 못하고 연락 다시 못 드린 거. 넌 도리도 안 하냐며 들먹거리더니 관계 회복하고 싶으면 너 혼자 노력하라고. 우리들 정말 안 맞고 맞추고 싶지도 않다더군요. 너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면 노력해봤자 안 좋아질 거라네요. 저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기로요. 이번 주 하고 있는 일이 전부 정리되면 친정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알리고 이혼하겠다고 말할 거예요. 이미 서류는 떼어놨고 아이도 없으니 이혼한다면 일사천리겠죠. 다만 지금 너무나 화가 나서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애쓰듯 그 사람을 믿어온 스스로가 너무 바보 같고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이런 취급받고 사는 거지 하고 자괴감이 느껴지며 삶마저 전부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스럽네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이혼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분들, 사랑한다면 서로 더 노력해보라고 말해 주셨던 분들, 저 할 만큼 한 거 아닐까요? 이젠 더는 못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가, 제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뭔지 궁금해하셔서 적습니다. 저는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은 아이들 시험 기간입니다.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입수문만으로도 규모가 커져서 아이들이 꽤 됩니다. 지금 사실 많은 바쁜 기간이에요. 학부모님들이 적지 않은 수업료로 믿고 맡겨주시는 아이들에게 제 사생활로 피해주기 싫었고 지금까지 진심을 다해 일해왔어요. 나름 커리어에 자부심도 있고 맨땅에 헤딩하듯 여기에 자리 잡으면서 읽어온 것들이 너무나 아깝지만 친정 부모님이 있는 지역으로 가야겠죠. 이곳에서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너무 심란해서 간단히 쓸게요. 먼저 반반 결혼이고요. 예물은 시어머니 되실 분께서 가지고 계셨던 다이아몬드 스톤을 제가 고른 디자인에 끼워주신다고 해요. 1캐럿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캐럿은 1000만원 정도 하니까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에 맞춰서 예비 신랑 예물도 저희 집에서 1000만원 정도 시계로 해주시면 되겠다 하셨어요. 크게 의의 없고요. 시계 브랜드 얼추 정해놓았고 매장 가서 결정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다이아몬드가 확실히 1캐럿이 맞냐, 등급에 따라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캐럿 다이아인데 보증서는 확실한 거냐 물어보셔서 예비신랑 통해서 다이아몬드 보증서를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증서는 없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 뒀는데 잃어버렸다고 하셨다는데요. 엄마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예비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다이아는 사두신 지 20년 정도 되셨다고 해요. 도움 필요해요. 추가. 안녕하세요. 지난번 글에서 많은 댓글로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난번 글 올리고 생각 많이 했고 어제 남자친구와 오후에 만나 저희 지역에 있는 예물샵 2군데 다녀봤어요. 제가 사전에 예물샵을 알아두면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 남자친구가 알아본 곳으로 다녀왔어요. 제 감정 받자고 어떻게 말을 꺼낼까 하다가 댓글에 어느 분께서 적어주신 대로 1캐럿이면 너무 귀한 다이아몬드인데 감정서 없이 그냥 두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 같고 제 감정 받아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남자친구가 생각보다 쉽게 수긍해 주었고 예비 시어머니도 쉽게 다이아를 내주신 듯해요. 남친 말로는 예비 시어머니께서 보나마나 최상급일 거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20년 전에 예비 시아버님, 아는 금은방에서 좋은 다이아 들어왔다고 해서 일부러 시아버님이 가셔서 시어머니 주시려고 비싸게 사서 가지고 계셨던 거라고요. 지난번 글에서는 못 적었는데 시어머니 다이아는 반지로 세팅된 상태이고요. 저희는 대전 근처 소도시에 살아요. 어제 오후에 예물샵 2군데 다녀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군데 모두에서 중량은 1캐럿에 조금 부족한 0.97로 나왔고 투명도는 지금 기준으로 좋은 편인데 색깔이나 커팅이 너무 별로여서 이걸 보석으로서 가치가 있는 등급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옛날과 지금은 다이아몬드 기준이 조금 달라서 옛날에는 투명도가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지금은 4가지 요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시어머니께서 주신다는 다이아는 중량이 1캐럿에 가깝긴 하지만 1캐럿이 아니라 매우 차이가 크다. 생각보다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색상도 굳이 따지자면 노란빛이 있고 무엇보다 커팅이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말하자면 뚱뚱한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왔어요.
시어머니 반지에 있는 다이아로 재예물을 한다고 하니까 설명해 주시는 분께서 남자친구 눈치를 좀 보면서 어떻게든 좋게 말해 주시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남자친구가 그럼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로 볼 수 있냐 하니까 그분께서 전문 감정소에 가서 감정을 받아야 가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등급으로 예물을 하시기에는 무리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커팅이 너무 별로여서 등급 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저는 그 와중에 그 예물샵 상담해 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했어요. 예물을 맞추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다이아 등급 물어보러 온 건데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요. 당연히 남친은 화가 난 듯 보였고 제가 두 군데서 물어봤는데 비슷한 의견인데 그래도 한 군데 더 가서 물어보겠냐 하니 오늘은 이만 됐고 집에 가서 엄마랑 얘기해 보겠다 해서 저 집에 내려다 주고 바로 집으로 갔어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물어보고는 왔는데 예물샵에서 전문 감정소로 가서 감정을 받아보라고 했다고 그냥 얼버무렸는데 엄마는 대충 눈치채신 것 같았고요. 결국 어젯밤에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서울 올라가서 종로 쪽으로 가서 두세 군데 가서 물어보자 해서 이따가 2시 기차 타고 서울 가요. 제 생각엔 서울 간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얘기 듣고 올 것 같아요. 별거 아닌 후기를 쓰는 건 지난번 글에서 댓글로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꼭 후기 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으셨고 예상했던 결과가 나온 이상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도 조언 듣고 싶은 마음이 커서예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미 남자친구의 서울로 올라가서 다시 물어보자 라고 하는 말이 많이 실망스러워서 이 결혼 하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굴뚝 같아요. 어쨌든 서울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안녕하세요. 2차례로 걸친 글과 그 후 저에게 써주신 조언글, 댓글로 한번 글을 올렸던 보증서 없는 예물 글쓴이입니다. 오늘 오후는 반차를 냈고 내일 하루 연차 내고 주말까지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었던 결혼 관련한 계약을 취소하러 다니려고 합니다. 그동안 글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로 조언해 주셨던 분들께 너무 감사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글을 써요. 헤어지는 중이라는 것은 저는 며칠 안 되는 기간 동안 정말 그동안 잡고 있었던 한 올의 정마저 떨어졌기에 파혼을 통보하고 정리하고 있는 중이지만 전 남자친구와 그 부모님들과 가족분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신지 끊임없이 저와 제 부모님께 연락하여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늘어놓기에 헤어지는 중이라고 쓰게 되었어요. 대전에 있는 예물샵 들렸다가 서울 종로에 올라가서 과정을 거치면서부터 이미 저는 마음 정리를 시작한 듯 해요. 왜냐하면 전 남자친구는 대전 첫 번째 예물샵에서 나올 때부터 자기 어머니 다이아는 확실하고 일부러 새 다이아를 팔아먹으려고 나쁘게 말하는 것이다. 지방 사람들이 뭘 알겠냐고 하면서 저를 압박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올 때에는 서울 사람들이 더 독하다면서 어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리도 똑같냐며 더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종로에서는 대전에서보다 훨씬 더 독한 말을 들었습니다.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에게는 소중한 다이아겠지만 현재는 예물로는 거의 쓰지 않는 등급이고 재커팅을 하면 중량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한다고 해도 색상 자체가 너무 누런빛을 띠고 있어서 예물로서 가치는 그냥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걸 물려주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상담해 주시는 분이 0.97과 1캐럿은 아예 등급이 분리되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라 남자분께서 말하시는 반올림이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해도 전 남자친구는 0.95도 반올림이 되는데 왜 0.97이 반올림이 안 되느냐 화를 내더라고요. 종로에서 들른 세 군데 샵 중에는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샵에서는 다이아몬드 등급 가격표까지 보여줬어요. 상담사가 여기 보시라고 하면서 아예 0.99와 1캐럿은 분리되어 있는 가격이 있고 어머님 다이아는 아예 등급표에도 없는 색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날이 일요일 오후여서 다른 커플들도 많았는데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정말 상담해주시는 나이 있으신 여성분이 저에게 꼭 이 결혼 해야겠냐고 눈빛으로 말하시는 것 같았어요. 옆에 다른 커플들은 둘이 오거나 시부모님이 같이 오신 경우였는데 상담사에게 더 좋은 건 없냐 이런 대화가 오가는데 비교가 되니까 정말 눈물이 나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결국 종로 상담원이 이대로는 상담이 더 이상 불가능하고 평일에 올라와서 감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감정원이 바로 근처에 있으니 가서 감정을 받아보셔라 했는데 전 남자친구는 감정원이라 다르겠냐 거기도 새 다이아 팔아먹으려고 억지로 등급 낮은 거로 감정해주겠지 하더라고요.
다시 기차 타고 내려와서 집에 들어가니 10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정말 너무 배가 고팠는데 저녁도 못 먹었어요. 그날따라 어쩜 그렇게 배가 고픈지. 그런데도 남자친구는 배도 안 고픈지 밥 먹자는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속으로 정말 배가 고픈 것도 잊을 정도로 뭐가 그리도 억울할까 싶었어요. 다음날 월요일이었는데 하루 종일 서로 연락하지 않았고 저는 완전 헤어지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는데 화요일날 연락이 와서는 저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말들을 했어요. 요약하자면 이래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선물할 당시 분명 1kg이었고 등급이 매우 좋아 300만 원 넘게 주고 산 다이아다. 20년 전 300만 원 넘게 산 다이아면 화폐 가치로 따져보았을 때 1000만 원이 뭐냐 그 이상이다 라고 하기에 저는 다이아가 무슨 푸가 되는 것도 아니고 1kg 넘었던 다이아가 어째서 0.97 중량일 수가 있냐, 차라리 아버지께서 사기를 당하신 거라고 변명을 해라. 그리고 화폐 가치는 난 잘 모르겠고 서로 1000만 원대 다이아몬드 반지와 시계를 예물로 교환하려고 한다면 보증서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1000만 원 가치를 하는 다이아몬드인 것을 보증해달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토요일 일요일 내가 하는 얘기 뭐로 들었냐. 어떻게든 새 다이아 팔아먹으려고 가져온 다이아 등급 안 좋다고 한결같이 말하지 않더냐. 감정원 간다고 달라질 일도 아니고 감정원 사람들도 다 똑같다 라길래 제가 그럼 1000만 원 기준 결혼 예물 교환하는 거다. 네 시계는 백화점에서 산 새 상품, 새 보증서인데 왜 내 다이아 반지는 어머님이 물려준 중고 다이아에 보증서도 없는 거냐. 라고 했어요. 추가하자면 어머니 다이아가 1000만 원 훨씬 넘는 거라고 하면서 백화점에서 1300만 원짜리 시계 봤어요. 하여튼 그래서 남자친구가 물려줄 만큼 좋은 다이아이고 세척해서 새로 세팅하면 반지도 새 거이고 보증서 준다 라기에 저는 그건 금반지에 대한 보증서이지 다이아에 대한 보증서는 아니지 않냐. 결혼 준비하면서 모든 걸 반반했다. 그런데 왜 예물은 나보고 일반적으로 양보하라고 하냐. 그럼 네 시계도 똑같이 하자. 비슷한 등급의 보증서 있는 중고시계 사서 세척해서 예물로 하자. 난 그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대답이 없다가 기가 막힌다고 말했고 제가 이결은 안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수많은 톡과 전화, 남자친구 부모님과 가족들이 연락을 해왔지만 초반에는 대응을 하다가 더 이상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저께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한올의 정마저 끊게 될 계기였다고 할까요? 대전과 종로에서 정식 감정은 아니지만 예물샵에서 1차적으로 감정을 진행했잖아요. 그때 첫 예물샵에서 캐럿급 다이아는 중량이 너무 중요해서 중량도 측정을 해야 하고 컬러나 다른 내포물 등급이나 형광 유무를 보기 위해서는 반지에서 다이아를 분리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때 남자친구가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허락받고 예물샵에서 분리를 했어요. 샵에서 분리를 하는 분이 따로 오셔야 하는데 시간 되시는지 여쭤보겠다 해서 전화를 했고 한 20분 정도인가 기다렸다가 그분이 오셔서 바로 눈앞에서 분리해 주셨어요.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여러 안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헤어지기로 한 거 한기로 흘렸어요. 헤어지기로 했으니 이제 못할 말 없다면서 그렇게 네가 원해서 감정 받으려고 내 반지에서 다이아를 분리했으니 다시 세팅해야 하고 네가 버린 일이니 세팅 비용은 네가 내는 게 맞으니 문자로 계좌번호 보낼 테니 이번 주말까지 100만 원 보내라. 이번 주말에 다시 세팅하러 갈 거다 그러시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난다는 것이 이런 경우라는 걸 저는 태어나서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먹고 떨어져라는 심장으로 세팅비 드리겠다고 했어요. 대신에 동일한 디자인으로 세팅해서 정확히 영수증 끊어 보내시고 세팅하신 샵에 제가 확인해서 입금해 드린다고 했어요. 결국 독하다는 말 한마디 들었어요. 그 후에 남자친구에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는 연락이 왔지만 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주말까지 모든 일정 취소하고 혹시라도 계약금 환불건이 있으면 정확히 반을 보내겠다 했어요. 이게 지금까지의 상황이고 여기까지 온 이상 이 결혼을 돌릴 필요도 마음도 전혀 없어요. 이번 일 겪으면서 참 감사한 분들이 많아요. 판에서 댓글로 걱정해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신 분들, 그리고 상황이 안 좋음에도 대전과 종로 쪽에서 저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격려해주신 예물샵 직원분들도 그렇고요. 처음 만났거나 아니면 얼굴도 모르는데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린다는 말밖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해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희 집은 큰오빠 35살, 둘째 오빠 32살, 막내 오빠 27살, 저 23살입니다. 전 큰오빠가 많이 불편하고 어렵고 어색합니다. 띠동갑의 나이차도 있지만 제가 8살 때 큰오빠가 독립해 나가면서 쭉 같이 안 살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14살 때 둘째 오빠가, 재작년에는 막내 오빠가 독립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 막내 오빠가 제일 편해요. 부모님은 자수성가하셨고 덕분에 저희는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드라마처럼 큰오빠가 가장 역할을 하면서 저희를 먹여 살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동생들 때문에 가졌을 책임감이나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부모님도 이 점을 늘 미안하게 생각하셔서 큰오빠가 독립할 당시 일정 부분의 재산과 집을 더 물려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 불만 없어요. 그동안 부모님은 절대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저희를 차별하지 않으셨고 넘칠 만큼 지원해 주셨거든요. 게다가 큰오빠가 그만큼 정말 더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막내다 보니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는데 생일 때 늘 집에 와서 같이 파티도 하고 가끔 얼굴 볼 때마다 용돈도 주고 졸업이나 입학 때마다도 늘 챙겨줬습니다. 틈틈이 연락도 해주고요. 저에게는 오빠라기보단 아빠보다 더 아빠 같은 느낌이라 어색하고 어렵지만 늘 고마운 존재예요. 저도 막내 오빠까지 독립한 이후 독립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 같이 살고 있는데 큰오빠는 아무래도 그게 마음에 걸리고 형제들이랑 북적북적 지내던 자기와 다르게 전 거의 혼자 자라서 그걸 미안해 하더라고요. 전 그냥 그래서 날 더 챙기는구나 하고 말았어요. 근데 막내 오빠를 통해 예비 새언니가 저 때문에 오빠랑 결혼을 망설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랑 오빠 사이가 너무 이상하고 기괴하대요. 용돈 주거나 생일 챙기거나 선물과 편지 주는 것 전부 이상하대요. 어느 남매가 그 정도로 챙기냐고 징그럽대요. 이러다 결혼하면 저한테 돈 다 쓰는 거 아니냐고 걱정도 되신대요. 그리고 제가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버릇해서 버릇이 없을 것 같고 오빠만 3명이라 공주처럼 자랐을 테니 그게 걱정이래요. 아무리 오빠가 저를 아끼고 사랑해도 언니만 할까요? 당연히 알아서 가정에 충실할 테고 본인 가게에 물이 갈 만큼 저에게 용돈을 줄 어리석은 사람도 아닌데요. 선물이나 편지는 부모님이 저희에게 자주 해주셔서 남매들끼리도 흔한 일이라 이상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오빠들이 절 많이 사랑해주시긴 했지만 부모님이 워낙 무서우셔서 정말 많이 맞으면서 컸거든요. 버릇 없다는 말에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로 평소에 정말 조심하는데 공주 어쩌고 저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어제 언니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동생이 아니라 몰래 낳은 딸이나 내연녀 같다고 댓글 쓴 걸 봐버렸어요. 글 내용은 신혼집을 어디에 하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여기에 구했다는 내용과 집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글 밑에 언니 친구가 귀하신 공주님 줄 돈밖에 없죠? 라고 댓글 다니까 그 밑에 달린 대댓글이었어요. 저랑 마팔되어 있는데 저 보라고 댓글 쓰신 걸까요? 전 언니랑 말 한마디 나눠본 적 없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신혼집이나 가정가구 저희 부모님이 다 부담하시는 거고 그래도 서울 신축 아파트던데 글 내용도 당황스러웠지만 댓글은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막내 오빠는 미친 거 아니냐고 큰오빠랑 부모님께 말해야 한다고 난리인데 괜히 제가 분란 일으키는 것 같아서 일단 말렸어요. 언니가 절 싫어한다는 건 확실하게 알겠는데 이유가 뭔지 전혀 모르겠어서 너무 답답해요. 이걸 말하게 된다면 제가 큰오빠 결혼에 재뿌리고 문제 일으키는 것 같아서 마음도 무거워요.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인가요? 아니면 막내 오빠 말대로 부모님과 큰오빠한테 말해야 하는 걸까요? 큰오빠가 언니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릴 줄 몰랐어요. 하나하나 전부 다 읽었습니다. 따끔하게 조언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댓글 읽으면서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 욕한 거라는 댓글에 정신이 들었어요. 글에 쓴 것처럼 다른 평범한 남매와는 달리 큰오빠는 저에게 많이 어렵고 어색하고 조금 무서운 존재라 오빠 관련 문제에 쉽게 나설 수 없었는데 이 점이 답답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막내 오빠가 SNS 보고 미친 거 아니냐며 화낼 때 캡처 먼저 해야 한다고 말해줘서 캡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글이 삭제되어 있던데 살면서 처음으로 막내 오빠 말 들은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네요. 막내 오빠는 걱정된다고 같이 말씀드리자고 했는데 제가 발견한 거고 제 문제인 것 같아서 직접 큰오빠와 부모님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빠가 뒷일은 어른들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사실 전달만 하라는데 정말 전달만 하면 되는 거겠죠? 큰오빠랑은 깊은 얘기도 거의 안 해봤고 제 일에 큰오빠가 개입하면 개입했지 제가 큰오빠 일에 개입하는 게 태어나 처음이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후기 꼭 써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 쓰긴 하는데 아직 시원한 후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주작 같다는 말씀에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이구나 느끼기도 했고요.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아버지께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직 머릿속이 뒤죽박죽이라 글도 많이 어수선한데 읽고 조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